꾸준함을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입니다. 스테디 84. 내가 절대 매수 안 하는 종목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파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기업은 누누이 몇 번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3월 28일 날 14,000원에서 거의 올랐잖아 라고 하는데 별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주식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시가총액은 8,185억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25억인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ASML의 EUV 장비라든지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이온 증착 장비라든지 램 리서치의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드반테스트나 테라다인의 그런 반도체 테스트 장비 독점을 형성하는 혹은 TSMC의 그런 파운드리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면 지금 이렇게 못 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가 떨어지면 더 담아야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향후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회사가 만드는 SSD 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이 회사만 혼자 독보적으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제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한미 반도체 HBM 같은 그런 장비를 만든다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성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47,000원대 이때가 왜 이렇게 주가가 가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47,000원이라면 지금 주가 대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됐던 거고 그러면 거진 시총이 8,000억을 보면 2조 4천억입니다. 2조 4천억. 자, 두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만원대에서 24만원대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스토리로 올랐습니다. 스토리. 저는 주식은 단기는 스토리지만 장기는 뭡니까? 실적이라고 봅니다. 실적에 입각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시총이 9조 2천억대예요. 이 회사 재무표 한번 보십시오. 매출이 9천억대인데 시가총액 9조 원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마찬가지로 아까 파주처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로 보면은 지금 주가도 싼 거잖아요. 장기로 보면. 근데 단기로 보면은 지금 주가 싸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난 장기 투자로 보고 향후 2차 전지나 전기차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간다. 이 회사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뭐 전해질이라든지 뭐 이 회사만의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래 할 필요 없이 모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네이버 종토방이나 네이버 카페 가보면 이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워낙 많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저는 이렇게 급등했던 거는 좀 솔직히 사질 않고요. 사람들 관심을 받는 종목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죠. 과연 저 종목이 갈 것인지 아닌지를. 자, 세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다른 앞에 두 종목보다 지금 당장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고요. 또 AI 테마가 불어서 또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잘 가죠. 잘 가는데 시가총액이 13조고 역시 보면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워낙 좋은 회사고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주가는 과연 투자할 때가 지금 진입하는 타이밍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13만원 지금 들어간다. 나는 이 종목 30만원, 40만원 갈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죠. 이래 할 필요 없이 남한테 비아냥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이 종목 믿는다면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솔직히 급등주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회사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도 있는 회사고. 근데 지금 주가는 솔직히 조금 애매하다. 저는 지금 3배, 4배 가까이 1년 동안 3배, 4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 지금 저는 좀 들어가긴 애매하다. 제가 좀 참조를 많이 했던 종목이 바로 첨보입니다. 첨보는 공모 4만원대 공모한 이후로 쭉쭉쭉 못 가다가 코로나 때 3만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게 40만원 가까이 오릅니다. 이 40만원 가까이 오를 때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스토리가 있었죠. 반도체도 하면서 2차 전지도 한다. 그러던 종목이 떨어집니다. 왜? 실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주식은 단기로는 스토리, 소재, 유동성 등등으로 가지만 장기로는 결국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게 저는 주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은 적자가 났죠. 그러면 40만원대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엄청 크잖아요. 제가 또 안 들어가는 종목이 급등주도 급등주고요. 이 한국의 바이오주를 안 들어갑니다. 뭐 신라젠도 그렇고요. 저는 이 현물로 봤을 때, 현물 투자로 봤을 때 섹터 중에 대박 아니면 쪽박이 저는 바이오주라 봅니다. 중간이 없어요. 딴 거는 중간이 있어, 다른 섹터는 중간이 있는데 바이오주는 중간이 없습니다. 대박 치면 진짜 신약을 개발한데 갖고 막 사람들이 몰려서 신라젠처럼 쭉 올라가면 대박 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상장팩이나 쪽박 차는 거죠. 신덴카 바이오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0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결의했다. 제가 왜 국내 제약 바이오주를 안 좋아하냐면, 이 신약 개발이란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길면은 10년, 20년 걸릴지도 모르죠. 그리고 FDA 승인까지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과연 쉽지는 않는 거죠. 제 목표를 보십시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어쩔 수 없죠. 없는데 제가, 왜냐면 저는 이 확률에 입각한 투자를 하는 거지, 신약 개발 될 거야 안 될 거야 되라는 그런 도박성에 저는 투자를 좀 하기는 좀 불가합니다. 만약에 제약 바이오를 투자한다면 저는 국내를 투자 안 하죠. 어디 투자하느냐? 저는 미국에 투자합니다. 아니면 유럽이나. 그래서 www.etf.com을 검색해 보시면, 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 꼭 알아셔야 돼요. ETF 특히 하시는 분들은. 자, VHT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습니다. 뱅가드에서 만들었고, 뱅가드 헬스케어 ETF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XLV라는 ETF예요. 이것도 역시 제약 바이오고요. 다음에 의료 장비 ETF는 IHI라는 ETF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VHT ETF에 속한 비중에 있는 기업들 한번 봅시다. 자, 일라이릴리도 있고요, 존스앤존스도 있고, 머커도 있고, 에이브비 있고, 서머피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버트 레버터리스도 있고, 파이자도 있고, 다나어 있죠. 암젠도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종목도 있을 거고 모르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브리스톨 메이어스도 있고요, 메드트로닉도 있습니다. 다 유명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국내 이런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고 왜 도박성으로 투자를 하십니까?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이라지만 저는 주식은 확률에 입각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회사가 몇몇 있습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조차도 주가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한 주 평, 네가 주식 투자해서 불안한 건 평생 피땀 눈물 흘리고 청춘 팔아 번 돈을 개쓰레기 개잡주나 펜트하우스 평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라는 기업 삼성전자도 96층에 들어갔으면 3년 동안 처음 물렸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급등주 못 탔다고 해갖고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계좌에 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정을 못 하고 저기 올라가고 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고요. 내 돈은 그대로 있어요. 급등주 탔다고 안 탔다고 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에코프로 150만 원대 너도 나도 사자. 자, 문재인 때 서울 강남 부동산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주식과 좋은 주가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국가에서 정한 합법적인 폰지 사기라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내보다 비싼 가격에 사줘야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했을 때는 내가 그 종목을 분석했을 때는 이 종목이 못 갈 것 같다. 이 종목이 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분석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 갈 것 같은 종목인데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때 들어가야지. 그때 싸다 생각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물론 주식의 고점 저점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이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존경하는 투자의 대가분들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한미반도체를 못 들어갔다 해갖고 내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내가 엔비디아를 600달러, 700달러에 못 들어갔다고 내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내가 절대 매수 안 하는 매수 안 하는 종목에 대한 주식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시가총액이 너무나 높은 종목,
그 다음에 단기간에 어떤 사람들의 수급이 몰려서 인기 병합주의 종목,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1년 만에 몇백 프로 이상 올라간 급등주 안 삽니다. 예. 왜냐면 워렌 버핏이 그 얘기 있잖아요. 잃지 않는 투자법을 해라. 내가 잃지 않는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대박 나시고요. 파이어족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꾸준하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1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과의 종목 수익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급등주 못 탔다 하여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종목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당장은 기분 나쁘겠지만 내 종목을 믿으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겠죠.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예, 공모주 투자도 안 합니다. 공모주는 제대로 된 가치보다는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공모가 상당 뻥튀기 하는 IPO 금융사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첫날 따상 광기에 휩싸인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저는 공모주도 안 삽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모주가 시간이 지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덜해졌을 때, 이런 개잡주 쓰레기주라는 말들이 나올 때,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 그때 저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